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649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축의 지지의 하병충 해파 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번 시간에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 사례 하나부터 공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계묘, 기축, 정묘. 사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행이 다 있습니다. 오행이 다 있는데 오행이 사주에 다 있으면 좋다, 비교적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이 사주에서는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유, 계묘, 기축, 정묘. 화가 둘, 토가 둘, 목이 둘. 이 기축의 입장에서 보면 관성이 둘, 인성이 둘, 비견급제가 둘, 수가 하나, 유금이 하나입니다. 기축의 입장에서 보면 식상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식상이 약하니까 활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자식과의 관계가 약간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지의 유금, 계묘의 월제묘의 묘목, 그리고 시지의 묘목, 다시 말해서 도학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도학기가 셋이나 되는데 여기다가 5화 정도 하나가 지지에서 행운으로 온다면 완전히 도합판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주를 어떤 분들은 지지표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명리의 해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명리 해석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축에게 정화는 인성입니다. 정유가 있는데 유금은 바로 식상입니다. 식상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있는 묘목, 시지에 있는 묘목은 관성입니다. 이 사주는 보면 연간과 월간, 연지와 월지가 정계충, 묘유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에 대단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정계충이면 천간에서 정계충, 묘유충이면 지지에서 묘유충. 아마 어릴 때 대단히 시끄럽고 골치 아픈 과정에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유금, 묘목이 있으니까 공부하고는 인연이 상대적으로 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관성으로 가서 인성으로 가야 되는데 재성인 월간 개수가 정화를 극해버립니다. 그리고 식상이 관성을 극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상관, 경관은 아니지만 식이 관을 극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계충으로 정화는 힘이 빠져버리고 묘유충으로 묘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표리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석하면 조금 더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결국에는 정계충, 묘유충이 연간, 연주, 월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묘목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간 정화가 유금을 극해버리니까 유금인 식상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월지에 있는 묘목은 버릴 수밖에 없다. 버려질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유금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유, 묘, 묘 왕제가 셋이고 도화살인이 애초에 공부할 생각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연애나 하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 사주는 또한 재성이 연간 월간 재성이 묘목을 생하려고 하니 묘목은 기왕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마는 유금에 맞아서 칼에 맞아서 죽어 없어져 버리니까 이 개수는 결국은 시지에 있는 묘목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묘목은 개수는 묘목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성이 관성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니 재생관에 대단히 필사적일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축은 재고 귀인이지만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재생관으로 가버려서 돈을 탐하기는 하지만 개수가 묘목으로 다 가버리고 나니까 채로서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결국은 첫남편인 관성을 버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버려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이 사주 여명의 주인공의 남편을 관성은 버려져야 하는 처지니 여기저기 동가식서가속할 수밖에 없다. 이 사주는 대단히 미인일 것입니다. 도화살기가 유, 묘가 있으니까 미인이지만 기축이 곡각이라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주의 여명은 분명하게 꽤 미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러기 부부로 살든지 남편과 헤어지든지 어쨌든 관이 상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을 또 나이가 들어서 보실 수도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석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두서없는 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 축토의 하병충의 해파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축에 미가 오면 지충, 충미충이 되는 것, 축에 술이 오면 축술형이 되는 것, 물론 거기다가 미까지 오면 축술이 삼형이 돼서 큰 변고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에 진이 오면 파가 됩니다. 결국은 진술충미가 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술충미의 지지가 일지에 있으면 다른 진술충미가 오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로 설명을 조금 길게 할 것은 바로 축에서 오가 오는 경우입니다.
축에서 오가 오면 일단 6K입니다만 6K 이전에 도화살 문제가 생깁니다. 축과 6이 만나면 진도화가 성립됩니다. 축이 5를 만나면 진도화가 성립되고 곡각이 성립되고 탕화가 성립됩니다. 결국은 남명이든 여명이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축이 5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한겨울에 얼은 땅이 한여름에 태양을 만나서 아니면 땅에서 올라오는 용암을 만나서 완전히 겨울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알고 넘어가시고 축이 5를 만나면 곡각, 탕화, 육해가 생기고 원진까지 생긴다는 점 이해하셔야 합니다. 축이 5를 만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사주에서 기축이 지금 정계충, 묘일충으로 초년 시절에 대단히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어느 시점에 만약에 대운으로 5가 온다면 축오 원진까지 생기니까 이 사주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큰 혼란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곳은 제고기인 곡각살, 암압, 개비관살 등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기축의 경우는 제고기인이 육천에 흉한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하면 돈은 남을 것입니다. 기축은 남자분이라면 밖에 가서 바람필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비인살과 관계도 있습니다. 아내가 잘하는데도 왠지 실정이 나서 밖으로 돌고 싶어하는 문제가 기축에서는 생깁니다. 그것이 남연살로 연결되고 바로 원진과 탕화로 같이 연결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공부는 끝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축이 5를 만나면 도화살도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 특히 5화를 만나면 바로 인성도화로 나이 많은 사람과 내보다 나이가 5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과 인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